안녕하세요. 시간모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똑똑하게 매수하고 똑똑하게 매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못 보던 이제 큰 테이블 하나가 생겼는데요. 그죠? 이게 여기가 이제 매수 알고리즘과 매도 알고리즘을 파라미터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 테이블이에요. 일종의 대시보드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매수에 대한 부분이고요. 또 아래쪽에 있는 이 세 부분이 매도에 대한 파라미터들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빨간색 부분은 제가 매도 방식을 두 가지 방식을 쓸 건데, 여기 보시면 선주문 방식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TS, 트레일링 스탑, 후주문 방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요거는 그래서 두 가지 방식에 대한 공통적인 파라미터들이고, 그 다음에 요 부분은 녹색 부분은 선주문 방식, 그 다음에 요 건색 부분은 TS, 트레일링 스탑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파라미터들을 정리를 하고요. 자,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했었던 실시간 체결 데이터와 실시간 호가 데이터들은 10건으로 지정을 해서 메모리에 저장을 해놓고 있고요. 이것은 매수 매도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그 인풋으로 사용이 될 거예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종목 검색에 대한 테이블을 이렇게 가지고 있고, 여기에 이렇게 종목 코드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종목 코드가 이렇게 생깁니다. 바뀌면서 원래는 이제 어떤 시나리오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전략에 의해서 매수 시그널을 발생시키면 그 매수 시그널 발생에 따라서 매수 알고리즘, 그 다음에 매도 알고리즘이 돌게 되는 그 로직인데요. 여기서는 챕터 15 정도에서 실제 전략에 의한 매수 시그널을 사용하고, 여기서는 매수 버튼을 누르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설명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매수에 대해서 살펴보면, 매수는 매수당 종목 총금액을 여기다 파라미터로 받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각 매수 단위는 단위로 나눠요. 그러니까 5개의 단위로 나누겠다. 돈으로 따지면 20만원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매수 첫 매수 단위, 첫 번째 매수하는 단위는 그 중에 40%에 해당하는 두 단위를 쓰겠다. 즉 여기서는 40만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물타기를, 그러니까 분할 매수 방식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방식을 쓸 거기 때문에 물타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물타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물타기를 할 거고, 1차는 마이너스 1% 수준에서, 2차도 마이너스 1% 수준에서, 그 다음에 매수 단위는 얘는 두 단위, 얘는 한 단위만 쓰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손절매는 마이너스 2%를 쓰겠다. 그 다음에 평단가를 돌파하는 마진은 0%가 아니라 0.35%를 쓸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을 돌파할 때 100만원을 다 못 샀으면 채워서 추가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매수 미체결 타이머, 매수를 냈는데 20초 동안 체결이 안 되면 취소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매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매도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선주문 방식과 아까 TS 방식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평단가에 도달하지 않는 손절 타이머는 또 20분이 되는 거죠. 사고 나서 요 평단가 돌파 마진을 돌파하지 못하고 20분이 지나게 되면은 그때는 바로 손절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소 이익은 1%, 손절매는 마이너스 1%로 보고 있고요. 본전 확보되는 마진은 0.5%. 요 구체적인 내용들은 오른쪽에 요 테이블 설명할 때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전 구간 매도 마진 50%를 잡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 이익에 도달하지 못하는, 즉 1%라고 하는 최소 이익에 도달하지 못하는 시간은 2분, 최대 2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차 매도 구간, 여기 1차 매도 구간이 이렇게 나오는데 2% 현재 돼 있어요. 그죠? 이 2%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도 2분 내로 도달하지 못하게 되면은 정리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타이머고, 선주문 방식에서는 분할 매도, 선주문 방식은 미리 주문을 내는 거예요. 그죠? 미리 주문을 내는 건데 역시 분할 매도 방식을 쓸 거고, 2%, 4%, 7%에 해당되며 매도하는 비중은 처음 팔 때는 반만 팔고, 그 다음에 남은 거에 반을 팔고, 마지막으로 전부 다 판다, 이런 뜻이 됩니다. 미체결도 매도도 미체결 타이머가 있어서 5분 동안 팔리지 않으면은 즉시 정리를 하게 돼요. 즉시 시장가로 전환시켜서 바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트레일링 스탑은 말 그대로 바로 주문을 안 내고 따라가면서 이전 구간까지 밀렸을 때 주문을 내는 그런 방식이에요. 매도 구간의 개수를 역시 3개로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2%, 4%, 7%의 구간을 잡고 있으며 이번에는 매도 비중이 선주문 같은 경우에는 이 2% 도달하면 팔려요. 4% 도달하면 팔려요. 근데 얘는 미리 주문을 안 내기 때문에 일단 1구간까지 밀리면 크게 팔아줘요. 더 밀리면 위험하니까. 그래서 75%를 팔아줄 거고 그 다음에 이 매도 구간까지 밀리면 반만 팔아줍니다. 이게 다시 위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간을 보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구간까지 밀리면 다 팔아버립니다. 자, 이런 매도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최종 이익은 10%예요. 여기까지 왔다는 것은 이전 매도 구간들을 전부 돌파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구간 변동 타이머는 한 구간 내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즉 5분 이상 머물러 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5분 이상 머물러 있으면 바로 정리를 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이걸 보고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샀을 때, 사고 나서 물타기를 1차를 하고 2차를 하고 여긴 3차를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3차까지 있다고 가정하고 3차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2% 평단보다 2%보다 떨어져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손절을 하게 됩니다. 여기 손절을 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손절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그 다음 0.35%가 있는데 이 부분은 1차 손절 구간과 2차 손절 구간의 공통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0.35에서 마이너스 2%까지는 요 1차 손절 마이너스 2% 아래로 떨어지지 않으면은 팔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거꾸로 0.35%서부터 그러니까 마이너스 1%는 0.35%를 돌파하게 되면 그 다음에 손절선이 되는 거예요. 0.35%를 돌파하기 이전에는 마이너스 2%, 0.35를 돌파한 이후에는 마이너스 1%가 손절 부분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또 0.5%는 이제 본전 확보 마진이라고 해서 이거는 위에서 위쪽에서 거꾸로 내려올 때 마지노선이 되는 거고 1.5%는 1%의 아까 최소이익이 1%라고 했어요. 그죠? 1%의 최소이익과 1차 매도 구간의 시작인 2% 요거의 중간 부분에 이전 구간 매도 마진을 50%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의 중간 부분이에요. 따라서 1%와 2%의 중간을 1.5%를 최소이익 마진 구간으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1.5%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를 손절 구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1.5%가 안 될 경우에는 이만큼이 손절 구간이고 이만큼이 경과되지 이걸 위로 벗어나거나 아래로 벗어나지 않으면은 팔리지 않는 거죠. 손절 주문이 안 나가는 거예요. 자, 만일에 1.5%를 돌파했다. 만약에 1.5%를 돌파하게 되면 그때는 0.5%를 최소, 그러니까 아래 방향 0.5%를 아래로 하향 돌파할 경우에는 그때는 정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즉 2% 1차 매도 구간 미도달 타이머가 타임아웃 되지만 않으면 하한선이 마이너스 1%에서 0.5%로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2%를 넘어서는 순간 선주문 같은 경우는 팔리게 되겠죠. 2%가 팔리게 돼요. 그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반 2%와 4%의 50% 구간, 즉 3%를 돌파하게 되면 이제는 마지막 하한선이 0.5%에서 1.5%로 올라가게 돼요. 그죠? 그리고 4%에 도달하게 되면 2차로 매도되는 게 팔리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 팔린 거 5.5%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5.5%를 돌파하지 못하게 되면 얘는 어디서 팔릴까요? 돌파하지 못했으니까 1.5% 구간에서 팔리게 됩니다. 돌파하게 되면 3% 구간에서 팔리게 돼요. 그리고 3차 매도 구간으로 가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7%에서 매도가 돼서 팔릴 거예요. 선주문 방식은 7%가 팔리는 걸로 마지막이 됩니다. 근데 TS라고 하면은 쫓아가는 거라고 하면은 TS는 7%를 돌파하더라도 팔리지 않아요. 그죠? 팔리지 않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10%까지 지켜볼 수가 있어요. 10%를 돌파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팔 수가 있습니다. 최종이익에 도달하지 못하고 밀릴 경우에 대비한 이 비중이 결국은 최종이익 비중 100%가 되게 되는 거고 10%에서 전량 매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트레일링 스탑은 팔지를 않아요.
팔지를 않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진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만일에 이게 3%, 2%를 돌파를 해도 이 0.5%까지 되지 않으면 팔리질 않아요. 그냥 끝까지 지켜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래서 구간을 계속해서 이동합니다. 계속해서 이동하다가 10%가 되면은 그때 100%로 팔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간 변동 타이머가 5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한 구간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으면, 5분 이상 머물러 있으면은 그때는 정리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드릴 말씀이고요. 이 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체결 미체결 탭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걸 누르게 되면 현재는 조회 내역이 없죠. 실제로 체결과 그 당시에 체결과 미체결을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내 주문에 의해서 체결될 경우에 신규로 체결되는 정보들도 여기에 빈칸을 찾아가지고 하나씩 쭉쭉쭉쭉 쌓이게 됩니다. 종목 검색을 눌러볼까요? 종목 마스터 버튼을 먼저 눌러주세요. 네, 종목 마스터 버튼을 누르고 종목 검색을 누르면 이렇게 처리가 되고요. 여기 보면은 현재가는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될 거고, 히트 타임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즉 제가 매수를 누르게 되면 그 시간을 여기에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만일 실제 매수 시그널, 그 다음 시간에 하게 될 매수 시그널에 의해서 매수가 되면은 매수 시그널에 대한 히트 타임이 여기에 자동적으로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트레일링 스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트레일링 스탑은 절대로 선 주문, 미리 주문 나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쫓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쫓아갈 수가 있고, 이전 매도 구간의 하향을 돌파하지 않는 한 절대로 매도 주문이 나가지 않는다. 따라서 이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소스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소스에 보시면 제가 여기 클래스 모듈에다가 2개를 추가해 놨어요. 오더라고 하는 거 추가해 놨고, 오더는 총 매수 금액, 그 다음에 보유 수량, 누적 체결 수량, 미체결 수량, 그 다음에 주문 번호들, 이렇게, 그 다음에 종류. 그리고 여기 이걸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프로퍼티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프로퍼티의 get은 평균 매수 단가를 가지고 오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클래스의 함수예요. 클래스의 함수를 집어넣을 때는 이런 식의 신텍스를 따라주시면 돼요. set은 여기다가 set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평균 매수 단가는 총 금액을 보유 수량으로 나눈 매수 단가를 리턴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타이머라고 하는 걸 집어넣는데, 타이머라고 하는 것은 타이머 코드, 타이머 인용값으로 코드를 이렇게 차례대로 추가를 하시면 되고, 종목 코드와 타이머 타입, 이게 타이머 타입이에요. 그죠? 타이머 타입을 변수로 가지고 있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모듈 쪽을 먼저 살펴볼 거예요. 모듈 쪽을 보시면, 모듈에 제가 지난번에 있는 set 타이머랑 kill 타이머에다가 이렇게 get q status라는 거를 추가를 했습니다. get q status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OS가 알고 있는 키 타입이에요. OS가 알고 있는 키 타입을 이렇게 H1이라고 하는 키 타입이고요. 그러니까 키가 인풋이 있으면 H1, 마우스 무브가 있으면 2, 마우스 버튼이 누르면 4,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 20. 그래서 마우스가 눌렸거나 움직이면 그걸 QS 마우스라고 합쳐놨고요. 5화로. 그 다음에 키가 눌렸으면 마우스나 키가 눌렸으면 인풋이라는 식으로 정의를 해놨죠. 이렇게 컨스탄트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 보시면 여기에 my2 이벤트라는 거를 제가 만들어 놨는데, 이것은 뭐냐면 키보드 마우스 이벤트가 있을 때에만 CPU 점유를 잠깐 멈추고 이벤트를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두 이벤트예요. 따라서 이게 나중에 제가 테스트를 좀 해봤더니 실시간 체결이라는 효과가 막 200종목 이상 넘어가게 되면은 CPU가 너무 바빠져서 이 마우스 이벤트나 키보드 이벤트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강제로 CPU를 릴리즈할 수 있게끔 하는 이 두 이벤트를 my2 이벤트라는 걸 랩핑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실시간 정보들은 다 이 my2 이벤트라는 거를 실시간 함수의 마지막에 사용을 할 거예요. 그건 이따가 보여드리면 될 거고, 타이머가 타임아웃이 발생을 했을 때 그때는 타이머 아이디가 이벤트로 넘어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요거보다 스타트 타이머를 먼저 설명드려야겠네요. 스타트 타이머를 호출하게 되면 종목 코드랑 시간, 그 다음에 타이머 타입을 주게 되죠. 그래서 쭉 뉴 타이머 클래스를 만들어서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서 셋 타이머를 통해서 타이머를 가지고 오게 되면 그거를 스탁 타이머에다가 타이머 아이디를 키로 해서 타이머라는 클래스를 add해서 집어넣게 됩니다. 이 스탁 타이머는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없을 경우에는 크리에이트 오브젝트로 생성을 시켜줘야 되고요. 자, 스탑 타이머를 보게 되면 스탑 타이머는 종목 코드와 타이머 타입을 인자로 받아서 얘 같은 경우는 루프를 돌면서 키를 찾아요. 그 키를 가지고 이 t타이머, 즉 클래스를 가지고 와요.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이 타이머 클래스를 가지고 와서 종목 코드랑 타이머 타입이 일치하는지 비교해서 찾았다 라고 표시를 하고요. 찾았으면 킬 타이머를 하고 그 다음에 스탁 타이머 이 딕셔너리에 있는 그 타이머 아이디를 키로 해서 딕셔너리에서 이 해당 타이머를 삭제해 주게 됩니다. 타이머 프록은 아까 이 아이디 이벤트를, 즉 타이머 아이디를 키로 받아서 이 녀석이 존재할 경우에는 여기는 일회성 타이머를 여기다가 정의를 해놔요. 그래서 셀렉트, 이거는 케이스 타입으로 해서 각각 만약에 매수 타이머다 그러면은 매수 타이머의 타임아웃이 되는 거예요. 일회성 타이머이기 때문에 타임아웃이 됐다라, 만료가 됐다, 이 타이머 프로 콜백을 실행하고 있다라는 것은 타임아웃이 됐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종목 코드를 가지고 이 시트 1에 있는 on by timeout 함수를 불러주게 됩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런 식의 타임아웃 함수를 다 불러주고 나서 일회성 타이머니까 더 이상 반복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타이머를 중지하는 스탑 타이머를 호출하게 되죠. 그래서 타이머 중지 및 삭제를 하게 됩니다. 자, 타이머랑 마이도 이벤트에 대해서 여기 묘줄에서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시트 쪽으로 가볼게요. 시트로 가게 되면 여기 보시면 제가 이렇게 많은 부분을 업데이트 체결이 여기까지였는데 아까 보여드린 그 종목 코드를 클릭하게 되면 이쪽 셀에다가 자동으로 뿌려주는 요 코드서부터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보시면 체결을 클릭하게 되면 요거죠, 요 체결을 클릭하게 되면은 요 체결 테이블을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이 CSPAQ 13700에 대해서도 챕터 6장을 확인하시면은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테이블을 업데이트하는 코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종목에 대한 주문이죠. 주문할 경우에 이것도 챕터 6를 보시면은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시브, 그러니까 주문에 대한 리시브를 받게 되면 종목에 대한 코드, 스탁 오더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죠? 스탁 오더라는 게 추가가 됐는데 얘도 딕셔너리 타입입니다. 요 오더를 클래스로 갖는 딕셔너리 타입이에요. 그래서 종목 코드가 있으면 그 종목 코드에 해당하는 오더 객체를 가지고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서 종목 코드에 이 딕셔너리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때는 받은 정보를 업데이트 해줘요. 이렇게 종목 매매 구분이나 주문 수량, 주문가, 주문 번호들을 업데이트 해주고, 그 다음에 매수 주문일 경우에는 매수 주문에다가, 그 다음에 매수 타이머를 돌려주게 되고, 그 다음에 매도 주문일 경우에는 매도 주문에다가 업데이트 해주고 매도 타이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만일에 정정이 있을 경우에, 정정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자, 이렇게 700을 쓰게 되는데요. 정정을 하게 될 경우에도 매수 주문일 경우에는 매수 주문을, 매도 주문일 경우에는 매도 주문을 변경하게 되죠. 자, 마지막으로 취소를 하게 되는데, 취소도 마찬가지예요. 취소하게 되면 취소는 취소하는 순간 매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매수는 타임아웃에 걸리게 되면 취소를 할 거고, 매도는 타임아웃에 걸리게 되면 정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가 되고, 이 경우에 스탁 오더를 뒤져서 찾은 다음에 각각을 다 클리어합니다. 주문 번호랑 잔량을 다 리셋 시켜주고, 만약에 그 당시에 매수를 했는데 체결량, 아까 체결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체결량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체결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체결되는 양이 적어, 빵이야, 없어,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그냥 객체를 삭제하는 걸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실시간 체결, 여기 SC1에 대한 실시간 체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번에 매수와 매도가 양이 좀 많아서 설명드릴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두 파트로 나눠서 다음 시간에 뒷부분에 해당하는 매수 매도의 구체적인 알고리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